구글이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에 따라서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선포했습니다. 제재가 발동하면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물론이고 지메일이나 유튜브와 같은 구글 고유의 서비스 이용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미 상무부가 화웨이 그리고 화웨이의 계열 68개사 이제부터는 뭐 정확하게 거래 제한 기업이다. 이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여기하고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고 당연히 미국 정부는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.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? 일단은 그 화웨이 미국 내 주요 협력사가 한 30개가 넘게가 있습니다. 근데 이들이 미국 상무부의 발표 이후 일제히 이제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근데 분명히 내역을 보시면은 구글을 비롯해 가지고 퀄컴, 인텔, 뭐 자일링스,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인데요. 아마 구글을 빼면은 많이 익숙한 이름은 아니시겠지만 이 해당 분야 내에서는 거의 선두를 다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.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쏠려 있어가지고 비메모리 쪽에는 좀 생소한 기업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. 그러면 이런 주요 회사들이 일단 화웨이하고 완전히 거래를 끊게 되면은 기기를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새로는. 그렇습니다. 뭐 좀 저급한 기계를 만드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, 약간 그동안 팔아왔던 것처럼 이제 고급 기기나 고급 스마트폰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. 실질적으로 못 만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 사갖고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당분간 유예 조치가 있으니까 조금 쓰기는 하겠지만 이제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미국이 화웨이한테 이렇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? 일단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협상용 카드로 내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도 작년 12월에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요. 이 체포된 날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있는 그날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겠다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좀 오래됐거든요. 근데 하필이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화웨이에 대한 이런 제재 조치를 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카드를 써버린 게 아닌가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뭐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?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. 다만 공식적으로는 화웨이는 화웨이고 미중 무역 협상은 무역 협상입니다.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가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그 중국에서 관광객도 안 오고 그다음에 저희 물건도 많이 수출하지 못하고 이래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? 근데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사드 배치 때문에 관광객이 줄거나 수출이 안 됐던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. 이거와 비슷한 거죠. 알겠습니다.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이냐, 무역 문제냐, 아니면은 기술 최강국을 향하는 어떤 그 서로의 선두 다툼과 견제 때문인가,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이게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, 기술을 둘러싼 패권 다툼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. 특히 그동안 중국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고 해가지고 이 경제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,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런 그 어떤 전략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거든요.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기술을 훔쳐가서 이런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특히 이 부분은 군사 문제와도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용납할 수는 없었을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번에 이제 거래 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라갔지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는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 좀 많이 했다.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격받지 않는다. 그 런청페인가요? 그 CEO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큰 소리인 건지 아니면은 준비를 웬만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일단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. 재고도 어느 정도 쌓아놨고요. 다음에 그 공급선도 미국뿐만 아니라 좀 다른 여러 나라로 좀 다양하게 분산해가지고 나누는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당장 오늘만 해도 이 일본에서 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원래
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. 이게 다 취소가 됐어요. 예,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지금 어떤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구글 OS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스마트폰을 판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구글 앱 스토어를 이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그렇죠. 말인데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건 이 앱이지 않습니까? 앱이죠. 예.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해외에 한 1억 대 정도를 매년 팔고 있었는데요. 이 스마트폰 계속 팔 수 있을 거다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중국에서는 우리는 또 애플 불매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소박한 소망인지 약간 좀 비겁한지는 모르겠습니다.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기회에 뭔가 얻는 건 없을까? 또는 우리도 손해를 크게 보는 건가? 이런 의문도 듭니다. 이게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세계 교육 자체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. 다들 힘듭니다. 아하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화웨이 주요 협력사들이 좀 있거든요. 이들이 한 12조 정도 되는 예.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그 한국 이제 화웨이가 해외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예. 남미나 유럽의 스마트폰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아하.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은 잘만 하면 잘 잡을 수가 있겠죠. 알겠습니다. 그러나 뭐 수출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만은 예. 나름대로 또 기업들은 또 기업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. 이은 칼럼니스트 오늘 고맙습니다.